전날 퇴근한 거 좀 정리하고 지나갈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뭐 밑에 있어요. 밑에 써 있어. 근데 이걸 그냥 어, 보여줄게. 얘를 모르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얘를 모르면 제대로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야. 얘가 비죠, 그러니까. 이리즈는 같이 걸린 거예요. 여기 it isn't 때문에 같이 걸린 거야. Not A so much as B 구문이에요. Not A so much as B. 근데 it is는 여기 앞에는 it isn't, 여기는 it is. 사실 뭐 여기 not이 있으니까 앞에 it is만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지.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창의력에 대한 얘기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와일드 탤런트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뭐 이 와일드라는 게 타고난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날 것이야, 날 것.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거야. 뭐 똑같은 얘기지. 자기가 뭐 뭔가를 연습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낯이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문제고, 답이 우리는 이제 프로덕티버티 생산성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근거를 얘기하자면 you need to try. 얘가 첫 번째예요. 많은 것을 할 필요 있다.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야. 그것은 순수하게 수 게임이다. 숫자 게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단순히 많이 한다. 똑같은 얘기죠. 같은 문장에서 더 많은 범위에, 더 넓은 범위에 많은 일들을 한다. 뭐 이거를 4번으로 정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성공과 실패를 한다. 이게 전부 근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근거. 그래서 빈칸 완성 문제 같은 경우는 요약문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를 푼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은 거야. 지문 읽은 다음에 1번 선택지부터 5번 선택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건 공부가 아니야. 문제 푸는 거죠. 그건 시험장 들어가서 할 일이고, 네가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핵심은, 이 글에 대한 설명에 대한 핵심은 얘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근거가 된다는 거 다 뭐냐면 재진술이나 패러프레이징이야. 재진술은 다시 말하기고 패러프레이징은 바꿔 말하기예요. 근데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고. 근데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 네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잖아. 이게 정리돼 있으니까 이 정리된 걸 최소한 3번 이상 읽어봐. 최소한 3번 이상. 넘어가요. 첫 번째 건 넘어가. 자,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세속적인이라고 했어요. 세속적인. 이거의 반대가 heavenly야, heavenly.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는 얘죠. 불멸성. 시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그러니까 뭐 지구에서의 어떤 불멸성을 추구한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 이게 반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대조의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히트먼이라는 사람이 이 ancient desire가 얘를 말하는 건데 불멸성. 여기에다가 하나의 개념을 더 얹었대. 그게 명성이죠.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도입하면서 시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 이전의 시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그 earthly immortality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의 개념을 더 얹었대. 그게 명성이에요. 명성. 명성이란 얘기는 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걸 말하잖아.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인의 뭐 삶이든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성격이든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재능이든 뭔가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바꿔 말하는 게 his personality예요.
his personality. 그 사람들이 이끌리는데 그의 어떤 뭐 개성, 뭐 성격, 뭐 성품, 인품 이런 것의 위대함에 끌린다. 그 사람들이 뭘 보냐면 시 안에서 인디비주얼을 보는 거죠. 지금 퍼스널러티를 그대로 또 받아서 어떤 개인, 사람 이런 걸로 끌어냈어요. 근데 이 개념, 이 명성이라는 개념은 뭘 전제하냐면 보는 사람, 군중을 전제해요. 그래서 명성을 어디에서? 이 군중 속, 군중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명성,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 잭소니언 아메리카라고 하면, 원래는 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1828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연임을 했어요, 연임을. 그 다음 기회에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앤드류 잭슨, 이 사람은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잭소니언 아메리카라는 말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뭐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하고 이렇게 이퀄 관계는 아니지? 동등한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토지공사에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서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공약 잘 세우고 사람들 잘 만나고 자기 얼굴 잘 알리면 어떻게 투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보기 어렵잖아. 그걸 말해.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폴리티컬 그 정치적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퍼레이드 이런 건데 뭐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특징이 이런 건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어. 원래는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 배경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명을 뭔가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2015년도 쓰니까 2014년 고3 애들이 풀었던 문제고 설명하지 않았어. 평가원,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측에서는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밑에 설명을 달지 않았어요. 잭소니언 아메리카를 설명하지 않았어. 어쨌든 이 사람이 포트릭 이 명성, 시적인 그 명성이라는 것을 군중과의 관계로 정의한 거야. 그래서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감을 시의 여신에게,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완성도에서 찾았는데, 휘트먼은 뭘 구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걸 가지고 끌어와야죠. 그래서 명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해주고, 인정해주는 건데, 컨템포리라는 단어를 모르면 답을 쓸 수 없다고 했죠. 여기서 컨템포리는 동시대인이에요. 동시대인. S가 붙었으니까 동시대 사람들의 승인. 얘가 명성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본인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단어를 몰라. 단어 안 찾아. 그 다음에 해석이 분명히 안 되는데 해석지하고 안 맞춰봐요. 문장 구조 분석 안 해. 그 다음에 그게 됐다고 치고 한글로 바뀌었는데 글의 전개 방식 분석 안 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영어를 잘할 거야? 응?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돼요. 훨씬.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 이거 몰랐으면 해석이 안 됐을 거라고.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본인들 스스로를 명성으로 뭐 가져간다. 근데 누가 그랬냐면 휘트먼이 썼대요. 휘트먼 전에, 휘트먼보다 훨씬 이전의 시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를 명성으로 가져갔는데 이 명성이 뭐냐면 그 시적인 완성도야. 그래서 이 세속적인 불멸성을 얻는 게 시의 완성도에서 찾았는데 휘트만 이후에는 이제 그게 좀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게 벗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이 사람이 정의하는 그 페임이라는 게 뭔지를 찾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에서 여기서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 다른 시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벗 이전의 다른 시인들이 어떻게 한 게 이 내용이고 이 사람이 한 게 여기야. 어디서 찾아야 될지는 이제 드러났지. 네가 이제 명확한 답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지금 한 말 이해가? 구조가 다른 시인들이 이랬다.
피트먼은 이랬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other 뭐 poets 이렇게 해서 다른 시인 얘기 나왔으니까 피트먼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피트먼 얘기 나오니까 지금 네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서 찾아서 여기다 넣어야지. 문제를 못 푼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정답을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네가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는 분석이 돼야 돼. 이해가요? 영어가 맨날 얘기하지만 단어하고 뭐 해석하는 게 그 영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우리는 글의 이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게. 자, 이거 여기 교재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놓치지 말고 전부 꼼꼼히 읽어보세요. 근거를 찾았다. 그 근거의 세진수를 곧 답이다. 무슨 말이냐면 빈칸이 있어, 빈칸. 근데 분명히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어딘가가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빈칸은 근거의 재진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근데 선택지에 대한 의미 파악이 부실하다? 정확히 말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잖아. 선택지는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돼. 그 빈칸 완성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이 뭐야? 우리 네 문제 만드는 첫 번째 유형이 뭐야? 우리 방금 이 포인트 2 말고 포인트 1에서 다뤘던 거. 단어 한 단어예요. 단어 한 단어. 그럼 그 단어 한 단어의 개념이 이해가 안 가면 걔는 버리는 거야. 네가 선택지 4개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뜻을 모르면 어떤 답을 내면서도 굉장히 찜찜하잖아. 이게 답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휘력은 사실 빈칸 완성에서도 가장 기본이야. 두 번째는 의미 파악은 모두 있냐면 구문도 있어요. 구문도.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또 얘기할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미출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명사구에 대한 해석 및 맥락 추론에 대한 훈련은 평소 가벼이 여기서는 된다. 자, 넘어가요 이제. 온갖 빈칸 전략을 익혔지만 결국 틀렸다. 보세요. 봐. 이렇게 주는 걸 통해서 이런 배경을 주는 걸 통해서 어떤 배경이냐면 contemporary. 이거 아까 전에 contemporary는 뭐였어? 동시대인. 이게 형용사 형태로 쓰면 뭐예요? 동시대의. 동시대의.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릴리즈, 상영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contemporary 때. 그러니까 원작하고 뭐 이걸 이제 리메이크한 거, 그러니까 각색이라고 하는데 각색한 작품하고 시간적인 텀이 있어요. 원작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순수한 창작물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출판이 됐는데 작품 속에서 나오는 배경 자체가 옛날일 수 있잖아. 그러면 시대는 지금 시대지만 지금 그 출판이 됐지만 실제 작품에서 다루는 건 옛날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제 출판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 속의 내용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각색된 작품이 얘하고 이제 이게 너무 옛날 거라서 옛날을 배경으로 해서 각색은 현대 그게 맞게 각색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죠. 원작하고 각색된 작품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작품을 보는 그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받아들이기 쉬워요? 원래 원작 작품이야? 바뀐 작품이야? 바뀐 작품이죠. 그러면 그 바뀐 걸 왜 바꾼 거야? 결국 만든 사람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하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작품에 이런 배경을 줬는데 그것이 그 영화가 상영될 때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일단 이 부분이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설명할 때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be able to니까 경험하는 것이 가능했대.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동일시하다 이 뜻이라고 했죠. 동일시하다. It seems 그 주제를 더 쉽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요. more than이니까 이것보다 더인데 여기서부터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이 위의 문장이 다 해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파악이 안 돼. 자, they will have. 이거 분명히 겹쳐서 생략됐다고 했죠. 이 다음에 생략된 게 뭔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would have면 이거 분명히 여기 pp가 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if the film had been 이거 뭐예요? 주어가 나오고 would pp. 근데 얘가 뭔지 생략이 됐어. 그 다음에 if 주어 had pp.
이 주어야.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주어가 이랬을 텐데. 근데 그거보다 더 쉽게 주제를 파악했다고. 이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한 것보다.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그들이 뭐 했을 것보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미리 설명했잖아. 여기가 생략된 거라고. 이 덩어리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PP가 돼야 되니까 이건 been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being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its themes 이렇게 돼. 그래서 독자들이 뭐뭐 했을 텐데인데 뭐뭐가 가능했을 텐데 경험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필름이 뭐 했다면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던데 뭐 했었던 것보다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을 때보다 뭐 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잖아. 이런 배경을 줬는데 뭐 한 거예요? 각색을 했어. 각색을 했기 때문에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웠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런 내용이. 선생님 지금 설명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말 그대로 리터럴이니까 문자 그대로 뭐 이 말이겠죠. 얘는 각색이고. 그래서 그대로 했었던 것보다 뭐 했다고? 이미 각색은 했다고. 그래서 이해하기 쉬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를 딱 비워버리고 하니까 이 문장 자체도 잘 해석이 안 돼. 컨템포러리 어디다 붙여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가 가정법 과거라는 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 뭐까지 걸려있어? 비교까지 걸려있다는 걸 해석이 안 되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문장의 내용까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정작 얘는 해석이 안 된다. 응? 그러면 이제 빈칸 완성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다 넣어보는 거지. 이렇게 넣어보는 거잖아.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다 넣어보겠죠. 근데 문제는 넣어본다고 하더라도 구조는 어차피 해석이 안 돼요. 특히 여기 다음에 해석이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어차피 넣어도 해석은 제대로 안 돼. 근데 만약에 네가 여기까지 해석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계속 이걸 넣어서 계속 시간을 보내. 왜냐면 분명 여기까지 해석이 됐거든. 크게 문제 없이. 내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넣어보고 의미 이해 안 가니까 또 다음 거 계속 시간 보내. 5분, 10분 지나가. 시간은 지나가. 근데 그리고도 불확실하니까 찍어요. 맞출 수도 있겠지만 틀렸는데 그 문제에 자기가 쏟은 시간 막 7, 8분, 9분, 10분이야. 그럼 망한 거죠. 이후에 45번까지 못 풀어. 응? 그러니까 이게 네가 1등급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치면 내가 1등급 90점 이상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치면 빈칸 완성 문제가 보통 그 난이도에 따라서 2, 3점인데 3점인 경우가 많아. 4문항 중에서 3문항 정도가 3점일 때가 많아요. 빈칸 완성에서 3문제만 틀려도 91점이야. 근데 어법은 보통 버리잖아. 그럼 2등급이에요. 거기에 이런 문제에서 잘못 걸려서 시간 많이 보내고 41번인데 41번 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5분 남았다? 이러면 80점 돼요. 그러니까 잘 나와도 80점대 초반. 잘 나와도. 근데 41부터 45번까지 못 풀고 나면 그럼 이제 3등급이지.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되게 쉬워요. 너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실제 수능 가서 3등급 맞는 애들 많아. 자, 여기서는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그냥 찍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체크하세요. 자, 4번 넘어가, 4번. 자, 일단 이거요. 영어에서 오버라는 말이 붙으면 별로 안 좋아요. 과도한 건 안 좋아. 얘가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문제. 프로블렘 나오면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해결. 지나친 구조와는 뭘 하냐면 제한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구조하고 얘는 결국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특히 과학 교육에 있을 때. 그럼 이제 맥락이 뭐냐면 오버스트럭팅이 스트럭처링 발음도 힘드네. 지나친 구조화가 과학 교육에 있어서 끼치는 문제야. 정확하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학생들이 내는 질문들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과정의 평가에 과학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돼 버려요.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얘가 주제가 되겠죠? 앞에 그 얘기 다 안 하고 넘어갔니? 자, 얘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요지예요. 자, 이것은 이런 것과 이런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시되어지는데, 보여질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보는 목적은 퍼포즈죠. 퍼포즈. 근데 그거 아니고 end를 목적으로 썼어요. 그 외에는 뭐 모를 만한 단어 없잖아. 다 아는 단어죠. 근데 얘가 목적이라는 뜻을 모르면 문장이 다 해석이 돼도 못 넣어요. 못 넣어.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require 요구하는데 리틀이가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뭐를 other than 이것 이외에는 뭐예요 이게? 숙달시키는데 이미 준비된 어떤 목적을 숙달시키는 것 이외에는 이미 답을 다 정해놨어. 그래서 그 정해진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시간만 줄이는 거예요. 시간만 줄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 오버 스트럭처링의 문제라고 문제. 이 부분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유지가 결국. 왜냐면 필자에 견해가 들어간 게 유지니까. 자, 넘어가요. 넘어가. 자, 이게 파악이 돼야 돼.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평소에 공부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럼 빈칸 어디 뚫어야 돼? 주제. 그 다음에 유지. 또는 이 두 녀석의 재진술. 기본적으로는 이 연습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스스로. 자, 넘어갑시다. 이거 다 찾았어야 돼. 이거 빈 사람은 선생님 화를 내진 않을 건데 네 스스로한테 화를 내야 돼. 그따위로 공부하지 마요. 그따위로 공부하지 마. 일단 오늘 진도 나가고 앞부분에 이 클러 트레이닝도 다 다룰 건데 오늘 진도부터 나갈게. 자, 프리테스트 답을 먼저 불러줄게. 첫 번째 건 2번이에요. 첫 번째 건 2번. 두 번째 건 4번. 잠깐만. 잘못했어, 선생님이. 첫 번째 거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 세 번째가 4번. 그 다음 네 번째가 2번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빈칸에 있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재진술 훈련을 반드시 포함한다. 결국 재진술 됐다는 얘기야. 주제가. 너 이거 분석이고 한번 봅시다. 자, even if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이건 가주어고 얘는 진주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 이렇게 되겠지. 옳지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우리의 생각들을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만 옳지만 it may be a big mistake.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주어 진주어 큰 실수인데 뭐가 suppose 뭐뭐라고 가정하는 것이 되어라 뭐뭐가 있다. 이게 아니까 뒤에 복수 나오겠지? 유사성들이 있다. between이니까 and 일단 체크하고 이 덩어리로 보면 되지. What is doing the representing?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그것과 그러니까 무엇이 표현되어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표현을 하고 있는지가 그럼 좀 이상하네. 아무튼 나타내는 것을 이제 무엇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자 그것 사이에 이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다. 이제 구조상 여기서 얘는 말 그대로 옳다는 얘기고 얘는 실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지. 얘가 주제야. 얘가 주제. 그럼 미리 얘기하면 얘가 유지가 돼. 여기서부터는 상술이 들어가요. 로버트 스탈레이커? 뭐 어디가 지금 발음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나가 묵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inquiry 이거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책 제목이야. 그의 책에서 suggest 제안했는데 아날로지가 뭐예요? 비유요. with the representation of numbers. 자, 수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가지고 비유를 했대. 숫자 9는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12-3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 10에서 3을 빼면 몇이에요? 9.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식이지, 수식. 이렇게 빼면 9가 된다. 근데 그거랑 선생님이 이런 구조로 얘기해 볼게. A는 B다. 그럼 이 덩어리가 뭐냐면 12-3이에요. 이게 9랑 같아요? 숫자를 계산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A는 B다라고 우리가 언어로 얘기할 때 A는 B다 이렇게 얘기할 때 12-3이고요.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12, 그 다음에 3, 그리고 영어로는 빼기가 subtraction이에요. 빼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열거하는 것이 숫자 9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it does not follow. 자,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여기 체크해놔. 뭐 사실 이걸 모른다고 해도 그냥 뭐 해석은 가능해요. 가주어 it하고 진주어 대절이라고 보면 돼. 그런 구조로 쓴 거예요. 그런 구조로 쓴 거야. 자, 계속 설명할게. 12랑 3이랑 빼기가 are constituents. 이거 그냥 consist of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여기 지금 얘는 구성 요소야. 이거 명사 표현이에요. S가 붙었으니까 구성 요소들 이 말이잖아. consist of는 뭐뭐를 구성하다 이 말이고 얘는 명사 형태야. 얘가 지금 이 덩어리가 주어가 되고 얘는 비동사고요. 얘는 지금 보어예요. 구성 요소들인데 숫자 9의 구성 요소들이 되는 건 아니다. 선생님 아까 설명했지? 12-3을 언어로 봤을 때 12하고 빼기하고 3이 그러니까 이걸 열거하는 것이 9는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구성 요소는 아니다. 지금 그 말 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 표현 있잖아. 이 표현. 영어에서 같은 표현을 쓰면 주의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여기 it does not follow가 나오면 저기도 이게 보통 같은 표현 잘 안 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빼버리면 물론 이제 그냥 it follows that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지금 저 낫이 있는데 뺐다고 치고요. 그럼 얘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반대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지금 쟤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서 다루는 것도 여기의 내용과 같은 거야. 이해가요? 같이 잘 안 써. 같이 잘 안 쓴다고. 보통은 대조는 반대 의미로 가. 자, 계속 볼게. We could compare.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의 생각을 그 생각하고 그것의 그 말로 하는 어떤 표현을 비교한대. 이 덩어리구나. 여기까지네요. 생각과 그것을 말로 하는 표현을 뭐랑 비교하냐면 with toothpaste and its expression from a tube. 이거랑 비교할 수 있대요. 이게 큰 덩어리로 보면 얘지. 이렇게랑 지금 뒤에 내용이 같은 거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대. 투스페이스는 치약이잖아요.
그것의 표현. 이 튜브가 뭐야? 튜브. 원래 튜브는 관이란 뜻이지. 근데 치약이 관 같은 거에 담겨 있잖아. 뭐라고 플라스틱 관 같은 거. 누르면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그 관으로부터 그것의 표현. 야, 치약 좀 짜줘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말 뜻한 건. 뜻한 건 진짜 그 칫솔 위에 얹는 그 치약이잖아. 근데 상대편 듣는 사람은 그 흰색 액체 비슷한 거 그걸 가져와? 아니잖아. 뭘 가져와요? 일단 담겨있는 튜브를 가져올 거 아니야. 그다음 위에 짜주죠. 근데 보통 칫솔 위에 이렇게 솔이 있으면 어떻게 담겨? 이렇게 담기잖아. 그러면 야, 그럼 치약이 뭐야? 나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설명해요? 그거 길고 가늘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치약이 나오는 관이 동그랗잖아. 그리고 입 닦을 때 쓰는 거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묘사한 게 치약과 동일해? 완전히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잖아.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지? 응?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과 그것의 표현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치약하고 그것이 그 튜브로부터 나온 그것의 어떤 expression, 표현과 비교할 수 있대. 비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That result of the expressing toothpaste. 그래서 이 치약을 표현하는 것의 결과가 이건 지금 접속사 대시야. 어디까지 달리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달려. 자, 보세요, 그래서. 자, 표현의 결과가 is wrong. 길고, 가늘고, 원통형해. 자, 이러하다는 것이 does not entail. 자, 이 동사에 체크해놓으세요. entail이 모르는 사람은 지금 챙겨야 되는데, entail이 뭐냐면요. 수반하다요. 수반. 얘는 뭐예요? 반드시 포함하다. 다들 안 온 친구들이 계속 문자 보내요. 그럼 이제 봐봐. 얘만 챙기면 안 되고 얘보다 더 잘 쓰는 게 뭐냐면 얘야. come with. 이제 3인칭 단수면 come로 바뀌겠지. 어쨌든 come with. 그러니까 얘도 주어가 목적어를 수반하다 이 말이고 얘도 주어가 목적어. 선생님 이거 come은 자동사잖아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그냥 타동사로 보면 돼. 이해가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로 보면 돼요. 다시 올라갈게. 그래서 반드시 수반하는 건 아닌데 치약 그 자체가 길고 얇고 그리고 원통형을 수반하는 거 아니죠? 그 뜻하는 거 아니잖아. 응?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까지 또 해석하고 하고 싶은 말이 봐봐. 여기까지는 또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엉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또. 뭔 내용인지 또 얘는 이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 만약에 여기서도 얘를 몰랐으면 해석이 안 돼요. subtraction이 뭔지 몰랐으면 또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영어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잖아. 그냥 뭐 빼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에서 빼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이거 되게 쉬운 개념이거든. 야 12하고 3하고 빼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subtraction 또 뭐지? 그럼 또 해석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됐다고 치고 similarly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비교하겠다는 얘기지. 공통점이잖아.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뭐를? 지금 이 개념. 어떤 개념이요? 첫 번째는 뭐를 예시 들었냐면 이걸 예시 들었어. 두 번째는 뭘 예시 들은 거예요? 치약은 뭐가 아니다? 어떤 거요? 길고, 가늘고, 원통형. 이게 아니다. 됐지? 그럼 이제 비교했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개념 다루겠다는 얘기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get expressed. 이거 수동태 형태로 쓴 거야.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out loud니까 밖으로, 입 밖으로,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in a statement, 이런 진술로 particular, 특정한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야 되는데 봐봐. 생각이 언어적 구조를 가져요?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진술이라고. 응? 자, 그래서 이 does not follow 아까 똑같은 거라고 했지? does not follow that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야. 돼요? 그럼 얘도 사실 뭐냐면 볼이 이제 큰 그릇이잖아. 과일 그릇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이게 있대. 사과 하나하고 오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볼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사과 그리고 뭐가 있어? 오렌지. 야, 탁자 위에 뭐 있어? 그러면 거기 볼에 있잖아. 볼에 사과하고 오렌지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뭘 얘기했지? 볼에 지금 내가 보는 거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 에라는 말이 있어? 없죠. 내가 그걸 표현하면서 붙인 거잖아. 사과하고 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분명히 이제 물어본 사람은 뭘 물어봤어? 탁자 위에 뭐 있냐고. 응? 그럼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개념에 이제 보세요. 생각 그 자체가 그러한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여기 지금 대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낫이 붙었는데 그러면 원래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면요? 긍정이면 뭘로 바뀌어요? 부정으로 바뀌지. 원래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뀌겠죠. 이게 또 어려워. 이게 또 어렵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리고 보세요. 일단 뭐 보기를 선택지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런 건데 이건 다 만든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만 가지고 볼게. 얘만 가지고 보면 서치. 여기 어디서 나와야 돼? 앞에서 다뤄야 돼. 그거 어디 나왔어? 이거요. 이거. 넘어가요. 넘어가. 자, 여기도 체크해놔 이제. 뭐 어, 이거 체크해놓고 한번 해설한 거 체크해놓고요. 이거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안 돼요. 연습하세요, 꼭.